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간단한 RLC 교류회로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군더더기 설명, 앞에 설명 없이 문제풀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단원 문제 28번 교재 207페이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저항 R과 코일 L과 콘덴서 C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위에 그림에서 저항 10옴, 그 다음에 XL 값이 20옴, 그 다음에 XL이 아니라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값이 20옴,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값이 10옴이었을 때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합성 임피던스 크기.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X로 되죠. X. 리액턴스.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로 구성된다. 근데 리액턴스는 실수 성분이에요? 허수 성분이에요? 예, 허수 성분으로 구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졌죠. 이 X라고 하는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인 XL과 직렬 회로에서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J 오메가 L 옴으로 표현된다 그랬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J 오메가 C분의 1옴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합성저항을 구할 적에 직렬 합성저항은 전부 다 더하면 됐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가 좀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달라요? 직류회로에서는 그냥 저항의 합성 연결은 그냥 다 도왔으면 됐지만, 교류회로에서는 이 L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값이 달라지는 이 코일과 콘덴서의 그 값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뭘로 되니까 리액턴스 X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자고요. 표현을 해볼 때 어떻게 되나? 자, 얘는 지금 J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L이 몇 옴이래요? 25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XC는 어떻게 되나 봐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선생님, 위에는 왜 J가 여기 그냥 이렇게 붙었는데 밑에는 왜 분자에, 아니 분모에 붙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계세요. 공부하다 보면. 이 J라고 하는 복소수 성분은 항상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오메가 있죠. 오메가의 앞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실수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예. 플러스 J축으로 가는지 마이너스 J축으로 가는지 잘 못 알아보겠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수화를 한번 시켜봅니다. 실수화를 시키면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각각 J를 곱하면 되죠. J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는 J가 되겠고 분모는 J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C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J의 제곱, 우리가 수학 배울 적에 I의 제곱은 얼마였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J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것이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그러면 보세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R 플러스 여기 회로에는 유도성 리액턴스 XL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용량성 리액턴스 JXC도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XC 값이 지금 뭐였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의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오메가 L은 20옴이라 그랬고 오메가 C분의 1은 10옴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R은 얼마였죠? 10이었죠. 10옴 아이고 더하기 J 오메가 L이 얼마? 20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은 얼마? 15. 이렇게 됐죠. 자, 요거 계산하면 되죠. 10에 j 허수 방향으로 플러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j축 방향으로 10 갔대요. 그럼 20, 자 j로 묶어주면 2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플러스 j 10옴이 바로 이 회로의 최종 합성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단원 문제 28번 풀어봤습니다. 잠깐만요.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었죠? 크기. 그러면 얘는 지금 그 임피던스의 값이고요. 그럼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으로 구하는 거죠. 절대값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자, 실수 성분 10의 제곱 더하기 허수 성분 10의 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100 플러스 100, 200이죠. 요거의 루트 하면 얼마입니까? 200이니까 10 루트 2 옴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이. 크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크기는 항상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원 문제 29번 자격증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항 R과 유도성 리액턴스 XL.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코일이죠. 저항 R하고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을 이렇게 직렬 연결했대요. 얘는 R이고 얘는 XL이라는 거죠. 이거를 접속할 때 임피던스를 구해 보라 그랬습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회로에서는 R 플러스 JXL이 되겠죠. XL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L이었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접속할 때의 임피던스는.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L이다.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단원 문제 30번 자격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6-J8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대요. 이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며 역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성분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리액턴스가 보통 직렬로 코일이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죠? 콘덴서이면 이게 만약에 C로 돼 있다면, 직렬 회로에서 C로 돼 있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 6-J8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어떤 녀석 R과 C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 RC 직렬 회로에서 이런 임피던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임피던스 6-j8은 어떤 회로다? 일반적으로 RC 직렬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또 한 경우가 더 있어요. 만약에 병렬 연결일 때는 R과 L이 병렬돼 있을 때, 병렬 연결돼 있을 때도 요 회로가 병렬 회로일 때 이런 임피던스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 회로하고 정반대. 왜? 우리가 어드미턴스 형태로 구하고 나서 이제 풀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직렬 회로 쪽을 배우고 있으니까 뭐를 골라주시면 돼요? RC 직렬 회로일 때가 일반적으로 리액턴스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률에 대해서 나왔어요. 역률. 자, 우리가 아직 역률은 배운 적이 없어요. 교류 회로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률. 자, 역률이 뭐냐? 역률은 파워 팩터라고 해요. 파워 팩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PF라고 합니다. 얘는 뭐냐? 이 녀석을 정의해 달라라고 하면 교재에는 역률을 정의해 놓은 게 없어요. 역률을 소개해 주고는 있긴 하지만 역률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전기과 면접에서 역률이 뭔지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런 질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역률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위상차는 곧 시간차라 그랬죠. 각도차면서 시간차.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표시할 때는 식으로 코사인 세타로 표시합니다.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역률에 대한 식인데 이 코사인 세타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냐? 네, 바로 임피던스 때문에 결정돼요. 자, 보세요. 지금 봅시다. 저 임피던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실수축, 이쪽이 허수축이면 허수축. 이쪽이 이제 세로축이 허수축, 가로축이 실수축이면 실수축으로 6만큼,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8만큼, 여기 6만큼. 지금 이렇게 임피던스가 해가지고 요 원점에서 요런 지금 임피던스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각이 세타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세타는 임피던스의 각은 곧 이 코사인 세타에 들어가는 이 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각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역률은 코사인 세타인데, 자, 세타를 봅시다.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뭐였습니까? 밑변이었죠? 빗변은 얼마? 빗변은 한 변의 길이가 6, 그 다음에 높이가 8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10이죠? 그죠? 예. 10분의 8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10분의 8. 그럼 얼마? 0.8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데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누가 관장한다? 그렇죠. 누가 관장한다? 임피던스가 관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누가 만들어내요?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 뭐 RC 직렬회로 이런 거, 이 모습을 보고 이런 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부분에서 보면 결국에는 전기를 배우는 목적은 역률을 조정하기 위함이에요. 역률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럼 이 역률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임피던스 때문에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30번 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단원 문제 31번은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과 복잡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와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잠깐 스킵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2번 자격증에서 나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항 R이 3옴이었고 오메가 L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 오메가 C분의 1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용량성 리액턴스가 4옴인데 이게 RLC 직렬회로로 연결되어 있대요. R과 L과 C가, 즉 R과 그 다음에 코일, L과 C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얘는 3옴, 얘는 오메가 1이 8옴, 얘는 콘덴서는 4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때 임피던스를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됐었어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됐었어요? 네. JXC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아니 JXC분의 1이 아니라 JXC가 됐었죠.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각각.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회로에서 저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저항 성분은 3옴이고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8옴이고 J8이 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이 오메가 앞에 항상 J가 붙는다 그랬죠. J가 붙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녀석을 실수화해야 된다 그랬고 실수화한 값을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J4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J의 8 마이너스 4, 요게 이제 최종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J 4옴이 임피던스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4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 성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이었죠. 3, 3은 9, 4, 4, 16, 루트 25.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5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단원 문제 33번입니다. 단원 문제 33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자 8 플러스 J6이라는 6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때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냐? 자, 봅시다. 어떤 회로가 있는데, 자, 교류 전압을 여기에 이렇게 걸어줬대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몰라요. 어떤 임피던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있는데 전압을 여기다가 50V를 가하자 전류가 얼마가 흘렀다고요? 8 플러스 J 6A가 흘렀답니다. 그때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50V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기준을 좀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전압 VT, 만약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었다면 시력값은 지금 50V이고 각도는 0도로 둬도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전류. 저 녀석을 이제 극좌표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극좌표는 어떻게 크기하고 각도로 한다고 그랬죠. 자,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실수성분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제곱근이죠.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도. 우리가 각도 배웠죠?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게 되겠죠. 자, 아크탄젠트 값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이 자격증 시험에 나온 거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값을 구해 봐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계산해 보죠. 88에 64, 66에 36 하면 더하면 100이죠? 그러니까는 크기는 10이 나올 거고, 각도는 우리 공학용 계산기 좀 잠깐 끌어내겠습니다. 자, 각도는 아크탄젠트. 자, 아크탄젠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크탄젠트. 여기 아크탄젠트 노란색이 있으니까 쉬프트 누르고 아크탄젠트 가로 열고 6을 몇으로 나눠라? 8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엔터 치면 36.87도래요. 아, 그래서 36.87도. 자, 그러면 우리가 36.87도. 각도는 여기가 얼마다? 36.87도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임피던스 Z는 R은 이꼬르 오음의 법칙에서 뭐였습니까? R은 이꼬르 I분의 V였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I는 얼마예요? 지금 구해봤더니 10의 각도는 36.87도. 소수점이 좀 흘려지게 찍겠네요. 그 다음에 크기는 50의 전압은 50V의 각도는 0도.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크기끼리는 나누고 각도는 분자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끼리 나누면 5가 되죠. 임피던스는 5고 각도는 마이너스 36.87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어보면은 5지만 지금 임피던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삼각함수법을 이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에다가 코사인 36.87도 플러스 J 사인 36.87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죠. 코사인 36.87도를 알기 위해서 다시 계산기 끌어내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36.87도는 얼마? 0.8이래요. 0.8. 아, 0.8이고 사인 36.87도. 사인 36.87도는
0.6이래요. 코사인이 0.8, 사인 36은 0.6. 자, 기억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5 곱하기 0.8 플러스 j 0.6 이 되겠죠? 58에 40이니까 4 플러스 56 30이니까 j3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피던스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나온 거예요. 이거 계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단원 문제 34번 문제, 자격증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압이 220V를 줬고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 달려있대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해보랍니다. 즉 지금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교류 전압을 지금 220V 줬대요. 여기다가 어떤 임피던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크기의 임피던스 뭐 직병렬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직렬로 돼 있는지 병렬로 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 합성 임피던스 크기가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8 플러스 J 6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전류의 크기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I는 이꼬로 어떻게 됩니까? I는 이꼬로 임피던스 Z분의 V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임피던스를 극좌표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압함수를 극좌파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냥 편의상 전압함수를 극좌표법으로 바꿔봅시다. 자, 220 실효값이 220이라 그랬죠. 220의 제로도. 자, 이 Z는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Z의 이제 크기하고 극좌표법으로 교환해 봅시다. 그러면 실수 성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성분의 제곱의 루트가 되죠. 루트 제곱근. 그 다음에 각도는요. 각도는 아크탄젠트 어떻게 실수분 8분의 6 허수부가 되겠죠. 자, 아까 전 문제에서 아크탄젠트 8분의 6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해봤었죠. 아크탄젠트 8분의 6 이 36.87도가 나왔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크기는 10이면서 각도는 어떻게 36.87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10에 36.87도 이렇게 우리가 넣으면 되죠. 자, 근데 전류의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각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크기를 나누면 되잖아요. 220을 1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2A가 되겠죠. 각도는 마이너스 36.87도. 단위는 당연히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22A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단원 문제 34번까지 한번 달려봤어요.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절반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쭉 이제 풀어보면서 교류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 RLC 직렬 연결에 대한 회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